자, TQQQ. 이거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에게는 꿈의 종목이자 동시에 악몽 같은 이름이죠. 아주 강력하지만 그만큼 변동성이 어마어마한 이 투자 상품. 과연 길들일 수 있을까요? 이번 분석에서는요, 이 TQQQ의 위험을 관리하는 한 가지 전략을 무려 40년이라는 긴 시간의 시험대에 한번 올려보려고 합니다. 정말 이게 말이죠.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일까요? 아니면 그냥 한 방에 훅 가는, 파멸로 가는 지름길일까요? 이게 바로 TQQQ를 둘러싼 핵심 딜레마입니다. 엄청난 기회와 그에 따르는 치명적인 위험 사이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? 와, TQQ의 잠재력. 그냥 이 그래프 하나면 설명이 끝납니다. 2010년부터 최근까지 약 16년 동안 다른 거 없이 그냥 TQQ를 사서 가만히 보유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? 저 하늘로 솟구치는 파란색 선 보이시죠? 역사에 남을 만한 강세장 속에서 무려 132배라는 정말 믿기지 않는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. 어마어마하죠. 그런데 말이죠. 동전에는 항상 양면이 있는 법입니다. 기간을 40년으로 쫙 넓혀서 닷컴 버블이나 금융위기 같은 거대한 폭락장을 포함시키면 어떻게 될까요? TQQQ의 이론상 최대 손실률은 마이너스 99.98%에 달합니다.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사실상 전 대산이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. 이게 바로 TQQQ의 진짜 무서운 얼굴이죠. 아니 그럼 이 미친 야수를 길들일 방법이 아예 없는 걸까요? 아니요, 있습니다. 상승장의 달콤한 과실은 맛보면서도 최악의 폭락은 피할 수 있도록 설계된 아주 명확한 규칙 기반의 전략, 오늘 바로 그걸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이 전략의 심장은 바로 200일 이동평균선입니다. 이게 이름만 들으면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. 아주 간단합니다. 그냥 지난 200일 동안의 주가의 평균을 쭉 선으로 이었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이 선을 기준으로 지금 시장이 장기적으로 올라가는 추세인지 아니면 내려가는 추세인지를 판단하는 거죠. 자, 그래서 전략은 뭐냐? 놀라울 만큼 단순하고 명확합니다.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. 첫째, 나스닥 100 지수가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을 때, 즉 상승 추세일 때만 TQQQ를 산다. 둘째, 지수가 200일선 아래로 뚝 떨어지면 하락 추세로 바뀌면 미련 없이 TQQQ를 다 팔고 현금으로 들고 있는다. 여기서 핵심은 뭐냐? 내 감정이나 예측은 싹 빼고 그냥 기계처럼 이 규칙을 따르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말이 아니라 데이터로 직접 확인해 봐야겠죠? 이 전략이 과연 실제 시장에서 먹혔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. 첫 번째 테스트는 TQQQ가 실제로 시장에 존재했던 2010년부터 최근까지, 그러니까 레버리지 투자에 아주 유리했던 16년간의 강세장입니다. 자, 아까 보셨던 바로 그 16년짜리 성과 그래프 다시 한번 보시죠.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. 저기 맨 위에서 혼자 막 날아가고 있는 파란색 선 보이시죠? 저게 바로 그냥 사서 묻어두는 단순 보유 전략이고요. 그리고 그 아래 다른 선들 중에 우리가 테스트할 200일선 전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자, 이 표를 보시면 정말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. 먼저 왼쪽에 연평균 수익률 CAGR부터 보면 단순 보유가 연 37.59%로 200일선 전략의 25.31%보다 훨씬 높네? 하실 수 있어요. 그런데 진짜 이야기는 오른쪽에 있습니다. MDD, 그러니까 고점에서 얼마나 최대로 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최대 손실률이에요. 단순 보유는 자산이 마이너스 82%까지 곤두박질치는 정말 끔찍한 경험을 해야 했지만 우리 전략은 어땠죠? 손실을 마이너스 38% 수준에서 막아냈습니다. 거의 절반 이상을 방어해낸 거죠. 아니 근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? 왜 그냥 들고 있는 게 수익률이 더 높았을까요? 그건 바로 이 시기가 미국 역사상 가장 길었던, 한마디로 그냥 뭘 사도 오르던 그런 미친 상승장이었기 때문입니다. 추세가 한 방향으로만 쭉 흐를 때는 당연히 안 팔고 계속 들고 있는 게 유리할 수밖에 없죠. 이 점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.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차이가 그냥 한눈에 확 들어옵니다. 자산이 고점 대비 얼마나 빠졌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. 저 아래로 그냥 수직 낙하하는 파란색 선, 저게 바로 단순 보유 전략의 그 고통스러운 여정입니다. 저걸 멘탈로 버텨야 하는 거예요. 반면에 우리 전략을 나타내는 다른 선들은 어때요? 하락의 깊이가 훨씬 얕죠.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? 투자를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훨씬 덜하다는 걸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. 하지만 여러분, 영원한 상승장은 없습니다. 그렇죠? 이제 진짜 시황대에 오를 시간입니다. 닷컴 버블 붕괴,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,
이런 거대한 폭락장을 다 포함시켜서 40년 전체 기간으로 테스트를 돌려보겠습니다. 보세요. 40년짜리 장기 그래프를 보니까 와, 이야기가 180도 달라집니다. 중간에 저 파란색 선 거의 바닥에 붙어서 기어가는 거 보이시죠? 저게 바로 단순 보유 전략의 처참한 운명입니다. 반면에 우리 전략을 포함한 다른 선들은 어때요? 저런 위기를 다 견뎌내고 꾸준히, 정말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죠? 그리고 바로 이 표가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. 40년 장기 데이터에서는 결과가 완전히 뒤집혔어요. 단순 보유, 최대 손실률 마이너스 99.98%. 이건 뭐 사실상 상장 폐지, 휴지 조각이 됐다는 얘기죠. 연평균 수익률도 10.35%로 쪼그라들었습니다. 자, 그럼 우리 200일선 전략은요? 네, 마이너스 75.55%라는 엄청난 하락을 견뎌내긴 했지만 결국 살아남았습니다. 그리고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연평균 수익률 16.96%로 단순 보유를 그냥 압도해버렸습니다. 이게 바로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강력한 교훈입니다. 장기 투자에서는요, 치명적인 손실을 피하는 것, 즉 생존하는 것 그 자체가 그냥 최고의 수익률 전략이라는 겁니다. 죽지 않으면 결국 이깁니다. 자, 그럼 이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실제 투자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? 이제부터는 투자자로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그 현실적인 고민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만약에 이 전략을요, 3배짜리 아주 매운맛 PQQQ가 아니라 조금 덜 매운맛 2배짜리인 QLD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? 결과는 아주 명확한 선택지를 우리한테 보여줍니다. TQQQ로 하면 연 17%라는 엄청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대신에 마이너스 75%라는 지옥 같은 하락을 맛볼 수도 있다는 거죠. 반면에 QLD로 하면 어때요? 수익률은 12.4%로 좀 낮아지지만 최대 하락폭도 마이너스 60.8%로 견딜 만한 수준으로 내려옵니다. 자,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?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냐 아니면 안정적인 중수익이냐? 바로 그 선택의 문제입니다. 그런데 말이죠. 이렇게 데이터로 보는 거랑 실제 내 돈으로 겪는 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. 이 화면 한번 보세요. 이 전략을 분석한 분이 실제로 최근에 겪은 손실입니다. 마이너스 1,300만 원. 전략을 따른다는 건 바로 이렇게 기계처럼 손절매를 해야 하는 정말 피눈물 나는 순간을 견뎌내야 한다는 뜻입니다.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죠. 자, 그럼 오늘 길었던 이야기 핵심만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. 첫째, 그냥 사서 묻어두는 존버 전략. 계속 오르기만 하는 시장에서는 이게 최고지만 한 방에 훅 갈 수 있는 치명적인 리스크가 있다. 둘째, 200일선 전략. 상승장에서의 일부 수익은 포기해야 하지만 대신 최대 손실을 절반 이상 줄여준다. 셋째, 길게 보면 이 전략은 존버를 전멸시키는 그런 큰 위기에서 살아남게 해준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, 정답은 없다는 겁니다. 나한테 맞는 위험과 보상의 균형점을 찾는 것, 그게 핵심입니다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합니다. 예측할 수 없는 이 시장 앞에서 여러분의 최우선 순위는 무엇입니까? 모든 상승장의 이익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극대화하는 것인가요? 아니면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내 자산을 지켜내고 반드시 살아남는 것인가요?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이 바로 여러분만의 투자 철학이 될 겁니다.